안녕하세요. 선미천 사자수학 3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성 예절 두 번째 시간인데요. 6회차부터 10회차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6회차부터 10회차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6회차입니다. 제수의 진설 방법 및 제사상 차림도.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간소하게 그냥 밥을 먹고 이렇게 끝을 내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종교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전통에서 많이 다루는 제사상을 한번 우리 교재에서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수의 진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제사상의 음식을 이렇게 배치를 하느냐 이것인데요. 이것은 각 지방의 우리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그 풍속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집집마다의 가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차리는 제사상과 또 다른 집에서 차리는 제사상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조금씩 다른 음식을 올리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제사상 차림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1열에는 여기가 1열이 되겠죠? 1열에는 우리 수저, 그리고 밥국,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떡 이런 것들 같이 놓여 있네요. 그쵸? 술잔하고 조청 이런 것도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열에는 어떤 게 있나 보니까 전이라든지 육적, 그리고 소적, 어적 이렇게 이런 전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열에는 우리 육탕, 그리고 소탕, 청장, 그리고 어탕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요. 4열에는 우리 말린 생선이라든지 나물 반찬, 동치미, 식혜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5열에는 과일들 우리 대추, 밤, 곶감, 배, 사과, 수박, 유과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친구들 집에서 제사상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텔레비전에서 이제 제사상 차림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배운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진설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몇 개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조율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왼쪽에서부터 대추를 놓고 밤율자, 밤을 놓고 감을 놓고 그 다음에 배를 놓는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로 5열을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포우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포는 왼쪽에 놓고 젓갈은 오른쪽에 놓는다 이런 게 되겠고요. 또 남자 여우라고 하면은 이제 왼쪽은 남자, 서쪽에는 남자를 놓고 또 여자는 오른쪽 동쪽에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자수부라고 했을 때는 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넣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제사상을 차리기 위한 진설 방법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서 좀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방법을 정해 놓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방이나 또 지방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음식들도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나 또 그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제사상 차림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 제사의 순서입니다. 자, 제사의 순서는 이제 친구들이 제사를 지내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친숙한 내용이 될 텐데요. 교재 149쪽을 한번 보면서 제사를 지낸 친구들은 이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제사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강신이라고 해서 조상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향을 피우고 또 제사의 주인 제주에게 술을 따라 주어서 혼을 부른다. 그 다음에 술의 모사 그릇에 조금 세금씩 붓고 2번 절을 한다.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참신이라고 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2번씩 절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초헌이라고 해서 첫 잔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축이라고 해서 축문을 읽는 시간인데요. 모두 꿇어 앉아서 제주가 이제 축문을 읽게 되면 전원 그 다음에 2번 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시간에는 이제 아헌이라고 해서 2번째 자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잔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종헌이라고 해서 끝잔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유식이라고 해서 식사를 권유하는 시간인데요. 의미는 이제 조상이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8번째로 헌다라고 해서 숭늉을 올리고 그 음식을 드시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시간에는 이제 사신이라고 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10번째는 납주라고 해서 우리 그 앞에서 배웠던 지방을 소각을 해서 쟤는 향로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철상이라 해서 우리 제사상을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12번째는 음복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들을 가족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 조상이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성예절 8번째 사계절 및 24 절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책 150쪽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절에는 이제 사계절이라고 이르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좀 더 세분화해서 24절후라고 절기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계절당 6개의 절기가 있어서 그래서 6, 4, 24 그래서 24절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봄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입춘입니다. 이제 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봄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에 있는데요. 3일에서 5일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 그 다음에 절기는 우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봄비가 내리는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경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춘분이라고 이제 봄의 중반부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겠죠. 청명이라고 하면 이제 하늘이 맑고 날씨가 좋고 이런 것을 뜻하는 절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구라고 하면 이제 농사를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름 계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6가지의 절기가 있겠죠. 그래서 입하
입하라고 해서 여름이 이제 여름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만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고 여름 기운이 서서히 차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6월에 망종이라고 하는데요. 씨를 뿌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지라고 하면 이제 여름에 완전 다다랐다. 그래서 낮이 가장 길어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서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더위가 시작되는 기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서 이제 매우 더워지는, 가장 더워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이제 입추라고 해서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더위가 약간 누그러지고 가을에 접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처서라고 하면 더위가 가고 이제 약간 아침 저녁은 시원해지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로라고 하면 이제 이슬이 맺힌다.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가을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분이라고 하면 우리 춘분과 같이 추분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로라고 하면 이제 찬 이슬이 맺힌다는 건데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상강이라고 하면 서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겨울 마지막 계절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입동, 이제 겨울로 들어서게 되는, 겨울이 서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고, 소설이라고 하면 얼음이 조금씩 얼기 시작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설이라고 하면 크게 눈이 내리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추워져서 겨울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동지, 여러분 동지는 많이 들어봤죠? 이제 우리 팥죽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밤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서 팥죽을 먹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민속적인 그런 전설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동지에는 이제 밤이 가장 길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추위가 한 차례 탁 닥쳐오는 거죠. 매우 추워지는 기간이 되겠고요. 대한이라고 하면 이제 매우 커진 추위, 매우 추운 기간을 이르르는 그런 절기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명은 친구들이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점점 자랄수록 문학 작품에서나 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봐도 이런 절기명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이 꼭 익혀두시면 실상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번째, 십간 및 십이지입니다. 자, 이제 십간, 십이지. 여러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진짜 한자를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십간 및 십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십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간이라는 것은 이제 교재에서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10단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먼저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외우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4개, 2개에서 10개의 십간, 10단으로 식물의 성장 과정을 나눈 것이다 라고 익히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이제 껍질을 벗기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양이고, 을은 싹이 꼬불꼬불 이렇게 태어나는, 이제 자라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병은 이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땅속에서 밖으로 식물이 나오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은 이제 땅 위로 부쩍 자라난 모양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는 상하로 위아래로 기가 통하는, 그래서 속가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는 이제 완성이 돼서 구부러져서 자기를 알게 된다. 자기기. 그 다음에 경은 여무는 그런 단계. 창고에 손을 써서 들여놓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신의 단계는 여문 것이 묶는 것. 그래서 창고 안에서 변질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임은 새로운 씨로 재생되기 시작하는 모양이고요. 걔는 사망에서 화살이 날아와서 죽는 모양인데 끝이니까 다시 태어나는 단계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간 할 때 간은 강에서 양을 뜻하는 거래요. 양을 뜻하고 명량하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밑에 12지 우리 그림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동물의 일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2지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동물 같이 한번 익혀볼까요? 자,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 이렇게 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들어본 친구는 들어보기도 했을 텐데 이제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실비지를 이용해서 시간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자시라고 했을 때는 밤 11시에서 1시, 축시는 밤 1시에서 3시 사이, 인시는 밤 3시에서 5시 사이 해서 각 시마다 2시간 정도를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에게 우리 신시에 만나자라고 하면 이거겠죠. 그래서 오후 3시에서 5시에 만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지의 지는 이 앞에서 말했던 간과는 달리 우리 앞에서 이제 말했던 간과는 달리 이 12지는 이제 부드럽고 음을 나타내고 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간과 12지가 같이 있어야 음량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0번째 사주팔자입니다. 자, 이제 교재도 나와 있는데요. 사주팔자는 10간과 12지입니다. 이렇게 10간과 12지로 나타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죠. 10간과 12지가 함께 있어야 이거 양과 음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10간은 우리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익히기로 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래서 10가지 10간이었고요.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연도, 그리고 월, 그리고 일, 시 이 4가지를 가리켜서 이 사주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글자 수가 8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팔자라고 해서 사주팔자라고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해, 달, 날, 시간을 합친 것으로써 여러분의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갑과 자를 이렇게 결합을 하면 갑자년이 되고요. 을과 축을 하면 을축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은 갑오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무슨 띠인지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무슨 띠인지 한번 이 띠의 순서를 확인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잘 나타나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해에 태어났는지 한번 이것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로 인성예절 10편까지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32강에서는 인성예절편을 11회차부터 15회차까지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이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